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손상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욕 3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재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7,000원짜리 애국,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모두 동참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혁명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수하려고 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며 부정선거, 관건선거, 고무신선거, 조작선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갖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어서 역사를 뒤집고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기 도둑 종중 종북 주사파 정권의 4년간 병폐에 이 나라는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정부가 길을 닫자 자영업자는 거리에서 운다. 나라를 위해 나왔는데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러한 절규 섞인 대문짝만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국정원에 이어서 경찰까지 간첩 식령복의 서체, 속칭 어깨동무 서체가 등장해서 우리를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과 경찰이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간첩 잡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빠졌으면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 정부에 국민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직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깨인 눈과 귀 그리고 애국심으로 무장된 행동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중심을 잡고 하나로 뭉친 힘이 이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이 나왔습니다. 오늘로 수도권 코로나 방역 4단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됩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무정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인지는 코로나 방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빚내서 지 돈인 양 뿌리는 것밖에 모릅니다. 한마디로 방역은 만능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검진자 수를 조정하는 대로 정확히 1%의 확진자가 나와서 공포에 떨게 합니다. 많이 검진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적기 검진하면 적게 나옵니다. 입맛대로 나옵니다. 백신 맞으면 여행도 자유롭게 가게 해주고 해외여행 시 격리도 면제해주고 모임도 갖게 하고 마스크도 벗게 해준다고 생쇼를 하면서 큰 소리 칠 때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맞으라는 백신 접종은 뚝 끊겼습니다. 백신이 바닥나서 맞고 싶어도 못 맞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모임도 못하는데 2차 추경 예산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거 돌대가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백화점은 되고 야외 집회는 안 되는 겁니까? 유물론 방역 아닙니까? 사기 방역 아닙니까? 정권 방역 아닙니까? 식당에서 4명이 저녁 먹다가 6시가 되면은 2명은 가야 된다. 그놈의 코로나9는 6시부터 작업합니까? 제사 상견례 잔치 이것도 금지하는데 민노총 광화문 집회 8천여 명은 꼼짝도 못하면서 8.15 주동자는 살인마를 했습니다. 죄가 살인마로 보입니까? 조금 전에 연설하신 김경재 총재님이 살인마로 보이십니까? 정화훈 목사님이 살인마로 보이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2차 추경 33조 중에 소비 진작용으로 12조 4천억 원이 책정됐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은 고작
6천 원이 배정돼 가지고 한 곳에 겨우 월 20만 원이 배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진짜 웃기는 개그는 나훈아는 4,000명 콘서트는 되고 노래도 BTS 노래는 되는데 강남 스타일은 안 된답니다. 러닝머신도 6km 이상 안 된답니다. 택시는 안 되고 버스, 지하철은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는 IQ가 200이 넘어가지고 낮에는 자고 저녁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나 봅니다. 빠른 노래는 코로나19이 싫어하고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하는 트로트입니까? 비싼 택시는 타고 싼 지하철, 버스는 안 타는가 봅니다. 지금껏 이렇게 광화문 집회, 예배 이렇게 국민 탓으로 넘기더니 이번에는 2030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한 번도 지들이 한 적이 잘못한 적이 없어요. 청와대 방역 책임자라고 김호란을 임명한 이후 코로나는 대유행을 했는데 그래도 끄떡수 없습니다. 하기야 뭐 봉급 챙겨주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지금 세상 밖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고 세계 질서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딴 세상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역주행만 계속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문재인은 적폐청산에 시간을 다 보내고도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내로남불 자화자찬으로 귀한 시간을 없애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로남불 뒤에 숨어서 얼굴도 안 내보입니다. 한마디로 갈 길마저 잊었습니다. 문재인이 하도 잘못한 게 많아서 다 나열도 할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국민을 선동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라치고 나라를 걸레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직성이 안 풀렸는지 자화자찬과 말잔치로 일관하면서 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서도 이 못된 폐악질을 계속하겠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무능해서?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끌어가기 위한 정지작업이었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도 똑같았습니다. 서서히 압도적인 힘으로 법을 제정해서 국민을 옥죄어 가면은 처음에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절망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꼴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느덧 꼼짝도 할 수 없는 사슬이 우리를 감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부동산이 그렇고 집회가 그렇고 코로나가 그렇고 최저임금제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온전한 것 하나 있습니까? 건설하기는 쉬워도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부수기는 쉽습니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이 나라가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두 가지 선택에서 고민할 때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선택했고 6.25 동란으로 무력으로 다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도 맨주먹 붉은 피로 그 선택을 지켜냈습니다. 4.29 올육 혁명으로 그 선택을 꽃 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서 또 선택을 강요받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광화문에서 지난 4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투쟁했던 시민단체, 종교인, 군번 가진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의병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2천만 군번 가진 용사들과 그 가족이 한 몸이 되어서 전국에
의병을 조직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본부를 두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애국대열에 결사보국의 정신으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군복가진 동지와 가족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의 사회주의 체험과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더 필요합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돌려줍시다.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훔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어깨에 빚을 넘기지 맙시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살아있는 주인이 됩시다. 이승만의 뭉치면 사는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하면 나는 부국 강병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옛날 국민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맛본 국민입니다. 국민이 깨어나면 나라가 바로 쓴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된 국민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